안녕하세요. 또 2주가 또 지났어요. 2주가 지났는데 선생님 모습은 똑같은데요? 아니 왜 똑같으세요? 아니요, 제가 한꺼번에 3개를 촬영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합부동산세예요. 종합부동산 3월 20, 와, 3월 26일이면 지금쯤 제가 반팔로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날씨가 아이고 더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촬영할 때는 좀 추워요. 제가 이거는 3월 달에 촬영한 게 아니라 2월 달에 촬영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3월 26일 날 저희가 이제 스터디하죠. 이 스터디한 내용을 제가 해설 강의를 촬영해 드렸는데 어떻게 이제 종부세를 어떻게 풀 것인가? 자, 시험 문제 종부세가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가를 이제 하나씩 익혀가세요. 자, 1번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분리과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그런가 안 된다 그런가?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분리과세는 안 된다. 그러면 이 토지 중에 누구만 대상이에요? 그러면 2개.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 합산 토지만 대상입니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 합산 토지만 대상이 됩니다. 이 2개만요. 그러면 이 2가지만 종부세 대상이고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2번 문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1번을 아시면 2번은 그냥 풀 수 있어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요 2개로 구분하는 거지 분리과세까지 여기다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1번하고 2번을 다 이해해야만 2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이제 3번. 이제 주택분 재산세 납세무가 있으면 당연히 종합부동산세 납세무 있다. 납세무가 있어요. 금액을 생각하면 안 돼요.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 자, 4번.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주택일지라도 이 주택은 이름은 누구 주택이니까? 위탁자. 그래서 세금은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자, 5번.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나에게 맡긴 원래 주인이 세금을 안 냈어. 자, 이 사람이 체납했네. 위탁자가 체납해가지고 정부가 위탁자의 다른 재산을 털어도 부족하면 정부는 수탁자에게 야, 너 위탁자 물건 들고 있는 거 있지? 너 물건 들고 있는 거 있지? 너 있는데요. 그럼 그거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던 거 없던가? 있어. 자, 위탁자는 그 신탁 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6번. 공원, 자연, 환경지구. 자,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요거 세금 어떻게 물리를 하겠던가요? 분리과세. 요게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되는 토지니까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 납부할 의무는 없다. 엄청 어렵죠. 재산세 토지 과세 구분을 하면 풀 수 있고 못하면 못 풀어요. 그래서 공원, 자연, 환경, 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니까 분리과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7번. 상가, 건축물. 자,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안 나와요. 건물은 과세한다가 아니라 과세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은 종부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자, 8번. 종합합산 토지는 그럼 종합합산 토지는 얼마가 넘으면 세금 물러요? 하고 물어봤더니 5억 초과. 자, 5억을 초과하는 자, 끝에요. 초과하는 자까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5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을 초과한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자, 10번. 6월 1일 날 쭉 봤더니 매매 계약은 6월 1일이고 잔금 지급일이 6월 29일이네요. 그럼 6월 29일 날 잔금을 지급했으니까 6월 1일 날에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거예요. 그럼 6월 1일 소유자는 옛날 사람인가요? 새로운 사람인가요? 옛날 사람. 6월 29일이니까 6월 1일 날은 아직 안 팔았잖아요. 아직 팔지 않았으니까 매도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 이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시겠습니다. 이제 10번. 이제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주택들이 있죠.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주택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수에 들어간다 그랬는가 빼준다 그랬는가? 빼준다.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12번도 똑같네요.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한 사람이 합산 배제 신고를 했어. 그럼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일반 집 하나 가지고 있고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배제됐으니까, 여기는 배제됐으니까 일반 주택에서 그 사람이 살고 있어야만 빼주겠는 거예요? 안 살아도 빼주겠는가? 살고 있어야 빼주는 거예요.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안 돼요. 거주하고 있어야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13번은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주택들은요,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주택들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 걸로 본다, 포함 안 된 걸로 본다. 법에서 특별히 정했으니까.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이런 주택들은 과세표준 계산할 때 주택수에 넣어가지고 계산한다, 빼고 한다. 빼고.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런 거. 법에서 특별히 정한 주택들은 이 사람이 나 이 주택은 법에서 특별히 빼라고 했으니까, 법률로 특별히 정한 것이니까 요것들은 빼주세요. 그러면 그거 빼고 과세표준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14번.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만 집이다, 각자 집이다? 각자 주택입니다. 그러면 공동 소유자 각자가 주택입니다. 지분율이 제일 큰 사람이 아니라 각자가 주택을 가진 걸로 해석합니다. 그래요. 이제 15번. 1주택과 주택 하나와 다른 주택의 부수 토지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집 하나를 가지고 있고 다른 주택 밑에 땅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과세표준 계산할 때 1주택으로 해석해라, 2주택으로 해석해라? 1주택. 이때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합니다. 2주택자로 보는 게 아니라 1주택자로 보고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자, 16번. 그럼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 있으면 우리 몇 월 달에만 신청해라 그랬는가? 9월 달 무조건 9월, 10월 달 아니에요? 10월 달 하면 안 돼요? 나 이거는 합산 대상에서 빠지는 집이니까 이거 빼고 좀 해주세요. 그럴 때는 9월 달에만 무조건 신청하시면 돼요. 17번. 1세대 1주택자 개인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은 1세대 1주택이니까 전체 금액 중에서 얼마를 빼고 계산해라? 12억. 1세대 1주택이니까 12억을 공제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제 2주택을 소유하여 법인들의 과세표준은,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얼마 빼고 계산해라? 0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겠습니다. 자, 19번.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동명의 1주택자 그랬어요. 그러면 공동명의 1주택자란 이야기는 나와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을 때 공동명의 1주택이라는 것은 각자 집이란 이야기인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합의해서 한 사람 집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인가? 한 사람. 공동명의 1주택이란 이야기는 단독 소유로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신청해가지고 이제는 1세대 1주택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1세대 1주택자가 됐으니까 이 경우는 얼마를 빼고 계산하면 되고? 12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한 금액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20번 종합합산 토지. 종합합산 토지니까 5억이 초과니까 금액에서 5억을 빼고 5억을 공제하고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한 금액으로 갑니다. 종합합산 토지니까 5억을 빼고. 그럼 별도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전체 중에서 80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한 금액으로 갑니다. 22번 나 한 사람과 배우자가, 나와 내 배우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단독 소유로 공동명의 1주택자를, 공동명의 1주택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서는 지분이 더 큰 사람 그랬던가요? 서로 합의해서 정한 사람 그랬는가? 합의하여 두 사람 중에 합의한 자, 나와 배우자 중에서 서로 두 사람 중에 서로 합의한 자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할 수 있어요. 그럼 합의한 자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집이 하나 있는 걸로 봐라, 두 개 있는 걸로 봐라. 하나. 1주택에 대한 납세문자로 보는데 이걸 신청하려면 우리 무조건 몇 월달? 9월달. 무조건 9월달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은 언제나 종부세는 9월달에 신청하시면 돼요. 23번 1세대 1주택자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최대 몇 프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80% 내에서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4번 1세대 1주택자고 보유기간 12년. 자, 12년. 그럼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15년 미만 이때는 40%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5년 이상이면은 5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년이니까 두 번째는요. 두 번 이속이 들어있네요. 이속이니까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25번. 이제 여기는 나이는 이제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는 60세 이상, 65세 미만. 이분은 20%만큼 공제를 받습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 이분은 30%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70세 이상. 이분은 40%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61세니까 첫 번째 칸이죠. 첫 번째 칸이니까 20%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법인이 주택은 법인이라면 2주택 이하를 소유했을 때와 법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했을 때 세율이 달라요. 2주택 이하였을 때는 2.7%를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이면 5%를 적용해. 그런데 여기는 2주택이라고 했으니까 2.7% 1000분의 27 요 세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3주택부터는 1000분의 50인데 2주택이니까 1000분의 27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에 사용했으니까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그래서 0.5에서 2.7%의 세율로 가요. 그래서 2번 0.5에서 1000분의 27 이 세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28번 3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6월 17일 날 그중에 집을 2개를 팔아먹었어. 그럼 이번 연도에 2026년도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주택을 몇 개 가진 걸로 보는 거죠. 6월 17일 날 양도했으니까 6월 1일 날 소유는 6월 1일 날은 주택 1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3개를 가진 사람이다. 자, 요 3개를 가지고 있다가 6월 17일 날 2개를 팔아먹었으니까 6월 1일 날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3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고 세율을 적용. 3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29번. 이제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했네요. 법인이고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1000분의 50 이렇게 되죠. 이제 30번. 납세의무자가 개인이며 2주택 이하를 소유했다. 2주택이 안 된다. 개인이고 2주택이 하니까 0.5에서 2.7, 0.5에서 2.7까지 세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만약에 개인이고 3주택 이상이다. 3주택 이상이면 0.5에서 5%까지 세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3주택 이상이면 0.5에서 5%. 종합합산 토지네요.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종합합산 토지니까 1에서 3%. 자, 그럼 1번이 답이네요. 1에서 3%. 네, 별도합산 토지는 0.5에서 0.7%. 그러면 0.5에서 0.7% 해서 1번 이게 답이에요. 별도합산은 0.5에서 0.7, 종합합산은 1에서 3%. 1에서 3%. 자, 33번.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는, 그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은 50% 범위 내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이 됐을 때는 적용되기 전에 걸 빼줘라, 된 걸 빼줘라. 된 거. 적용된 세금을 공제해 드리겠습니다. 된 것을 빼드리겠습니다 해서 2번. 34번. 3주택을 개인의 경우 3주택을 소유하여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개인의 경우에 세부담의 상한. 자, 개인들은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50. 100분의 150만큼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는데, 자, 여기 주의할 거. 자, 이제 법인 소유 주택은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의 상한제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의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35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거 너무 쉬운 거네요. 이제 36번.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다. 법인이 아닌 단체는 개인이에요. 개인으로 봤을 때 납세지는 그 사람의 주소지가 원칙입니다. 개인이니까. 개인이면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고 주소지가 확인이 안 되면 거소지를 납세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37번은 비거주자예요.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일단 첫 번째가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가고,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가고, 소득이 발생한 장소도 확인이 안 되면 그때는 그 주택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 주택의 소재지로 가는데, 만약에 주택이 여러 개가 있으면 공시가격이 더 높은 지역을 납세지로 하시면 돼요. 자, 38번.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내시면 돼요. 1일부터 15일까지. 그럼 내가 신고하더라도 1일부터 15일인데 정부가 고지서를 볼 때 조심할 게 있죠.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급하되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금을 합산하여 그러든가 구분하여 그러든가 구분하여. 요거 구분이라는 거 조심하세요. 과세표준과 세금 기재를 구분 기재해가지고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됩니다. 40번. 신고 납부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래도 돈 내는 날짜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똑같아야 됩니다. 1일부터 15일까지로 같아야 됩니다. 41번.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신고할 수 있는데 과소 신고해버리면, 내가 적게 신고해버리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요걸 물려버리겠습니다. 내가 과소신고하면 과소한 만큼 가산세 따로 물려버려요. 그다음에 종합부동 250을 초과하면 종부세는 3개월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니까 6개월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43번.
종부세로 내야 될 세금이 400만 원이다. 400이면 여기서 500이 안 넘었으니까 얼마를 빼냐면 250을 빼고, 자 여기서 250을 빼. 250만 원을 뺐더니 남는 게 150만 원이네요. 그럼 150만 원을 6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었을 때는 납부 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 1세대 1주택자만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1세대 1주택이 아닌 사람은 유예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43번. 납부 유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기한 만료 며칠 전까지 여기서 보니까요.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 그랬네요.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 이건 그러면 납부 유예 신청은 기한 만료 며칠 전까지 신청해라 그랬냐면 3일. 만료 3일 전까지 신청을 해라. 그러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받고 이제 납부 유예 허가 여부는 언제까지 통보하면 되는가? 언제까지 통보해요? 그러면 그때는 3일 전이 아니라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만 허가 여부를 통지하시면 돼. 만료일까지만 통지하시면 돼. 마감날까지만 유예를 해줄지 안 해줄지 통지해 주시면 돼요. 46번. 납부가 유예된 납세 의무자가 타인에게 그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해 버리거나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거나 또 다른 자녀에게 증여해 버리면 유예를 계속 인정해 준다, 취소해 버린다. 팔아버렸으니까 취소하셔야 됩니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주택을 누군가에게 증여해 버리면 이걸 취소 또는 사망. 그 주택 주인이 사망해도 납부 유예는 취소하고 바로 세금을 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47번.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돼요? 하고 물어보면 물납은 절대 안 돼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물납은 안 됩니다. 자, 48번. 부정한 행위도 없고 특별한 경우도 아니면 5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자, 둘 중에 납세임의 성립일부터 5년인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인지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둘 중에 납세 의무의 성립일부터예요. 요거 많이 틀리시네요. 조심하셔야 돼요. 납세 의무의 성립일부터, 그러면 6월 1일부터 5년 안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납세 의무의 성립일로부터 5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렸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지문은 여기까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지문만 계속 반복하시면 시험 문제 한 2문제 나오는 거는 맞춰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은 2분이에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길 수가 있고, 믿음은 승리에는 필수 요건입니다. 자, 믿음은 승리의 필수 요건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안 돼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내가 할 수 있다 믿으면 진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근데 공부를 하실 때 저는 잘 못하겠어요, 저는 그만할래요, 이 말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내 자신을 믿으시면 충분히 시험장에 가서는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하시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일반 소득세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진도가 이렇게 빨라지죠. 그래서 이제 줌 스터디 하는데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매주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참여하시는데 지금 참여 안 하시고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것만 이렇게 막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도움 안 돼요. 스스로 지문도 해석하시고 다른 분을 위해서 내가 대답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같이 서로 협조적으로 하면 그래야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이 참여해가지고 스스로 내가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 점검하시고, 잘 모르는 건 서로 간에 질문해서 서로 간에 다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는 분위기로 해서 시험 볼 때까지 꾸준하게 참여해서 좋은 성적 만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종합부동산세 줌스터디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죠. 네, 오늘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이제 또 여러분은 복습을 다시 한번 자료 출력해서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몇 개 정도 맞출 수 있는가? 이제 한 번만 더 다시 풀어보셔가지고 맞추면 그건 다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습을 한 2, 3일 뒤에 딱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여러분 자료로 만들 수 있고 여러분 재산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3일 뒤에 다시 한 번만 출력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라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2주 뒤에 뵙기로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